한국의 유명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한 무리의 외국인 학생들이 상인들의 고함 소리에 주눅이 잔뜩 들어서 움츠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자신들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주변을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손님에게 마구 손짓을 하며 부르는 소리에 외국인 학생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학생들은 이곳 한국의 전통시장에 무슨 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빌리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콜레타라고 합니다. 여자가 건축학이라고요? 지금까지 여자는 건축학이랑 맞지 않다는 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멋진 건물만 보면 반드시 내 손으로 설계를 해보고 싶은 꿈 때문에 무조건 건축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스페인은 건물이 조형물도 멋있고 아름답지만 솔직히 현대시대에서는 세련미와 모던함이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꿈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이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선진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 곳에만 머무르게 되면 생각하는 시야가 좁아져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뭔가를 받아들이려면 순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학교 측이나 전공 교수님도 저의 이런 생각들을 아시는 듯 이번에 아시아 쪽으로 문화와 건축에 대해 여행을 가는 일정이라며 좋은 기회니까 지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문화 탐방에는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K-팝, K-드라마, K-영화, K-문화 등 이처럼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은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비로 충당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시아 여행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학생, 아니 대부분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가면 K-팝과 아이돌 걸그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학문적인 공부를 위해서 방문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계적인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대로 체험과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가하게 노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에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는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아시아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준비물과 일정을 검사해야 돼서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다른 아시아국을 패스하고 한국에 더 많이 일정을 머무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도 저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조그만 한국이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학생들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일정은 도착 후 지방의 문화 건축물에 관해서만 둘러보는 한정된 일정이 나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 가서 아이돌, K-팝 공연, 예술의 강당 이런 곳을 안 가고 왜 촌으로 가느냐며 어떤 학생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교육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흥분한 학생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죠. 오히려 더 분노를 유발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가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서야 겨우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일정은 먼저 일본으로 가서 견학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귀국하는 거였습니다. 말이 건축물 견학이지 일본은 너무 조용하고 질서를 중요시해서 도무지 신경이 쓰여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를 가도 조용해야 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행동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행동도 크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의식하는 모습이 너무 심했습니다. 일본 어디를 가든지 공통점은 질서와 조용한 행동과 말소리, 절대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쾌활하고 장난을 잘 치는 친구들도 일본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꿀먹은 언어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여행을 가면 같이 온 사람들끼리 웃고
떠드는 당연한 분위기가 어느새 눈치 보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숙소에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떠들고 장난을 치고 하니까 잠시 후 근처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원래 여행이란 즐겁게 떠들고 노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니 교수님도 조용히 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내에서 떠들어봤자 얼마나 떠든다고 그걸 이해 못하고 항의를 하는 일본 사람들을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휴대전화기를 보거나 자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각자 휴대폰만 보다가 누군가 출출하다며 편의점에 가자고 해서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고르며 웃고 얘기를 하는 순간 주위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한 겁니다. 조용히 소곤소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떠드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또 민폐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주변에서 민원을 넣어서인지 현지 경찰이 와서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다며 주변에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일본 건물 특성상 방음 장치에 취약한 것도 있지만 일본인 특유의 조용한 문화가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더군요. 저희는 진짜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그 시간 이후부터 모두 주눅이 들어 쥐죽은 듯이 조용히 각자 휴대폰만 보다가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위치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많은 숙소들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과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살 법한 곳인데 입구에는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들 집을 고쳐서 관광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에 잠들지 않는 여행 온 사람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숙소를 주거지역 한복판에 마구잡이로 지어놓으니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객을 받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숙소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이 단속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본식 행정에 심하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을 흘러갔고 저희는 갑갑하고 답답한 일본 숙소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추억만 남긴 채 예정된 스케줄대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의 일정은 서울 같은 대도시는 못 가고 지방 문화 탐방만 한다고 하니 학생들은 너무 재미없어 했습니다. 고리타분한 유적지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를 간다고 하니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불쾌했던 경험이 또다시 반복될까봐 걱정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비슷한 문화고 비슷한 지역이라 분명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학생들 머릿속은 서울 K팝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공업도시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혹시나 한국에서도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째려보고 눈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포항에서 저희는 일본과 180도 다른 한국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죽도시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과 달리 매우 유쾌하고 감정 표현이 강하고 뭐라 말할까 한마디로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일본은 가는 곳마다 엄숙하고 말도 소곤소곤하게 하는데 한국은 분명 일본과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지도 않고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사는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포항은 철강 도시라서 처음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마도 도시 전체가 시커멓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냄새가 나는 죽도시장에서 사람 사는 냄새는 아주 독특했고 한국말로 정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며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출소한 것 같다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숙소를 통째로 빌렸어요. 방문자 숙소 개념이었는데 그곳에 중년의 신사분이 있으셔서 저희는 본능에 따라 슬그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면 일본에서처럼 저희를 째려보고 민폐 끼친다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색소폰을 꺼내서 저희에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니
한곡 연주해도 되냐며 저희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괜찮다고 하자 그분은 익숙한 모습으로 유명한 한국 음악 한 곡을 연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움과 동시에 기분이 업되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신청곡과 더불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중요한 건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고 같이 즐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한국 사람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숙소 건물은 동네 주민이 사는 집들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일본의 건물들보다 훨씬 방음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다 보니 원래 계획에 없었던 곳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이곳 포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저희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이 부산의 광안리라는 해변에서 눈앞에 펼쳐진 멋진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2층의 광안대교가 눈에 들어왔고 마치 마이애미 해변을 연상시키는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와 높은 건물들, 호텔, 그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상권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많았거든요. 무엇보다도 눈앞에 우뚝하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건물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저는 스페인에 가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날생선을 먹을 수 있는 횟집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해변과 주변 환경이 잘 어우러져 눈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곳에는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해변도 멋있었습니다. 특히나 밤 시간대 보이는 광안대교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술집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데도 쉽게 친근감 있게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숙맥이라서 쭈뼛거리던 일본의 젊은 남자들과 다르게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분위기를 잘 맞추며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 성격,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지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서울에는 못 가보고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한국의 부산은 대단히 인상 깊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문화탐방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큰 비용 없이 올 수 있었던 기회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저도 이제는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대해 동경을 많이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한국에 와보기 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많은 것들이 정말 수준 높았고 왜 세계적으로 한국이 모든 젊은이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 방학 때는 서울과 부산 두 곳을 집중적으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 친구들도 벌써 여행 경비를 모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방문자 숙소의 중년 신사분 아저씨가 연주해 주었던 한국 노래도 리스트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 곡이 잊혀진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은근히 들으면 들을수록 마력같이 끌리는 게 가슴이 짠하면서 자꾸만 듣게 되다 보니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곡을 알려주신 한국의 중년 남자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멋지신 한국 아저씨, 다음에 한국에 또 가게 되면 꼭 다시 찾아뵐게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한국의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서 후기를 글로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